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기초 상담 두 번째 시간으로 수시 사례 차트 활용과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사례 차트 활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사례 차트는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제 성적으로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은 기능인데요. 이 수시 사례 차트를 활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먼저 첫 번째, 이 수시 사례 차트는 반드시 계열을 선택이 필수입니다.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지역과 계열, 대학명, 전형 유형, 전형, 세부 유형까지 다 선택이 가능한데 반드시 이 계열은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계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이 사례 성적은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과의 이수 단위를 반영한 기준 성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성적 등급으로 합격 사례가 있는 모든 대학이 추출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 빨간색 이 선이 학생의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검색된 대학들이 학생의 성적 등급으로 합격 사례가 있는 모든 대학입니다. 선택 대학 내 모집 단위별 모든 전형과 학과가 연결되어 있고요. 관심 학과 선택을 통해 전형 추출 및 대학별 등급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가기를 통해 상담 상세 화면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필터 조건 내 합격 사례를 100분위 기준으로 최고 75, 50, 25 최저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선택한 대학의 가장 좋은 성적의 학생의 내신부터 최저 성적의 학생의 내신까지 이 선으로 보여주고요. 이 가운데 있는 네모 박스가 바로 75%, 50%, 25%에 해당되는 학생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별, 학과별 또는 대학별 지원 가능성을 대략 찾는데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형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형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앞서 상세 페이지 화면과 같은 동일한 화면으로 바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앞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세부 지원 사례 같은 것들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검색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이나 또는 충원 합격 학생이나 또는 불합격한 학생의 세부 지원 사례를 활용하고 싶다면 그 학생의 탭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처럼 전부 다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의 세부 지원 사례를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수시 사례 차트를 상담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약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북, 정남, 광주 지역을 선택하고요. 반드시 계열을 선택해야 되니까 계열을 의학 계열로 놓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국립목포대, 순천대, 우석대가 검색이 되고요. 우석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석대, 약대에 이 학생의 이 빨간색 선이 학생의 현재 내가 그 상담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고 이 박스가 바로 우석대학교에 합격한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의 내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학과를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약학과 합격한 학생의 내신의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 그리고 가운데 네모 박스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선이. 이 가운데 네모 박스는 바로 합격한 학생은 75%에서 25% 성적 범위갑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학과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세부 전형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상세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주요 입학 정보 탭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대학 입시 결과에서 70% 컷, 그 다음에 사례 등급, 그 다음에 내 등급까지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점수하고 실제 사례 점수까지도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주요 입학 정보 탭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석대를 보시면 우석대 약학과가 2025년도하고 2024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가 됐는데요. 2024년도에는 수학 포함 3기합 7 이내였고요. 2025년도에는 수학 포함 3기합 6 이내입니다. 이처럼 주요 입학 정보 탭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를 확인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이 올라갔을 때는 올해 입결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석대 약학과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등급을 석차순으로 소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발표한 70% 컷 점수를 확인하고 그 70% 컷에 해당하는 학생의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최저점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학생의 성적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저는 이처럼 대학 발표 입시 결과 자료를 클릭을 해서 실제 우석대 약학과의 후보 몇 번까지 합격을 했고 합격한 70% 컷의 점수의 등급과 환산 점수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합격 사례가 실제 사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의 성적과 비교를 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가 되면 일반적인 경우는 약간의 성적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년도 우석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랐지만 성적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재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비율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전북대 의예과는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아졌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은 약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을 맞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의 폭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를 가져온 이유는 한국외대는 이 반영 교과목의 내신 살출 방법이 좀 특이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활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에 보시면 이처럼 등급 환산 점수, 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반영 교과 과목별 원점수를 가지고 동일하게 환산 점수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요. 85에서 90점 이상이면 5점 단위로 2등급, 3등급으로 그 원점수를 가지고 다시 점수로 환산하고요. 수학교과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면 200점, 80에서 90점, 즉 10점 단위로 각각 192, 178이라고 하는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은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즉 평균 한 3등급 되죠. 근데 이 학생의 각 과목의 원점수를 보면 90점이 넘는 과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어가 2등급인데 90점이다. 그럼 외대 방식에서는 이게 1등급이 되는 거죠. 또한 영어도 3등급인데 93점이다. 외대 방식으로는 1등급입니다. 한국사도 3등급인데 91점이다. 외대 방식으로는 1등급이죠. 즉 이와 같이 외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석차 등급과 원점수 점수 중에서 더 높은 점수를 활용해서 등급을 산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수시 사례 차트에서 인문사회 계열과를 클릭을 하고요. 서울로 놓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외대가 나오면 외대 경영학과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경영학과의 교과 전형, 지역균형, 학교정 추천 전형이 나오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상세 페이지에서 보면 이 사례 등급에서 나오는 일반 교과 이게 바로 외대 방식으로 산출한 등급입니다. 1점대 초반으로 매우 높죠. 그런데 이 학생들의 실제 국영수 사회 등급을 보시면 2등급도 꽤 있습니다. 2.26도 있고 뭐 2.13도 있고 2.12도 있고 2.04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 학생들은 실제 등급은 2등급이 넘어가지만 외대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는 1점대 초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발표 70% 컷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 제가 사례 등급으로 소트를 시켜놓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의 사례, 세부 지원 사례를 더블 클릭해서 이와 같이 확인을 합니다. 사실 이 세부 지원 사례 확인은 외대를 지원한 아이가 보통 다른 대학에 어떤 학과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느 대학에 합격했고 불합격했는지를 전부 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원 경향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제가 지금 상담하는 학생에게 적용을 해서 상담이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고요. 저는 평상시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세부 지원 사례 같은 것들을 클릭을 해서 제가 상담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에 동일한 대학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는 어떤 대학을 많이 지원하고 어떤 전형을 많이 지원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검색을 해놓으면 상담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학생을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은 영어 2등급과 탐구 1등급으로 쪽 2합 4라고 하는 외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인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외대도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경희대도 합격했는데 경희대의 수능 최저는 2합 5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도 합격했는데 홍익대는 3합 8이고요. 동국대까지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 외대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이 경희대도 그다음에 동국대도 홍익대도 합격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합격 사례, 불합격 사례, 최저 미충족해서 불합격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을 보면 이 학생은 영어는 2등급이지만 나머지가 4, 3이라 2합 4를 못 맞춰서 한국외대를 불합격했죠. 근데 이 학생이 어디를 합격했냐? 서울과학기술대를 합격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대는 2합 7이거든요. 즉 영어 2등급과 수학 3등급을 가지고 2합 7을 맞춰서 이 학생이 서울과학기술대를 합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를 가지고 수시 사례 차트를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북대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시 사례 차트에서 계열은 선택해야 되니까 공학계열로 놓고 전북 지역으로 놓고 그 다음에 검색을 눌러서 전북대학을 클릭하고 전북대학 공학계열 1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공학계열 1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또는 일반 교과 전형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죠. 더블 클릭을 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전년도 전북대학교는 처음 학과 모집에서 계열 모집으로 처음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 대입상담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했냐, 이 공학계열 1에 해당되는 22개 학과의 모든 합격 사례를 여기를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총 사례가 702건이 있었고요. 합격이 18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 컷은 굉장히 다양하죠. 왜냐하면 계열 모집을 처음 했기 때문에 22개 학과의 모든 70% 컷이 다 들어가 있었죠. 네. 그리고 실제 사례 등급 점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 기준으로 저희가 22개 학과의 평균 성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학 발표 기준으로 2개년간의 50% 컷과 70% 컷의 22개 학과의 평균 50% 컷, 70% 컷 평균 성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 공학계열 2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하셔라. 왜냐하면 학과 모집에서 계열 모집으로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작년에는 공학계열 1의 70% 컷이 공학계열 2의 70% 컷보다 더 낮았어요. 자, 그런데 실제 올해 전북대학에서 발표된 입시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됐냐? 실제 공학계열 1의 70% 컷이 더 높았어요. 이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학계열 1이 공학계열 2보다 모집 인원도 많았고 전년도 입결도 더 낮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돼서 실제 입시 결과는 더 뒤바뀌어 가지고 공학계열 1이 2보다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 선생님들께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으로 전년도 입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실 때
올해 경쟁률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전년도 입결이 낮을 때 올해 경쟁률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그 입결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선생님들께서 지원 경향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좋은 점이 전년도 입결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3개년의 합불 사례를 다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는 전형의 변화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상담 사례는 이제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사실 대입 상담 프로그램 안에 나와 있는 자료는 사례 등급입니다. 이 종합전형에 산출된 등급은요, 이수단이 반영한 전교과 등급만 여기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종합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뽑는 전형이다 보니까 이 사례 등급만 가지고서는 이 학생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저희가 이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어 있는 사례 등급만 가지고 종합전형을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상담을 하실 때는 먼저 이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종합전형의 합격자 분포도 레인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경희대인데요. 보시면 대학에서 이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부터 영어영문학과 뭐 이런 학과들의 합격한 레인지 범위를 보면 상당히 넓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저는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50% 컷 레인지 범위를 봐라. 여기에 해당되면서 서류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그래도 1단계 서류 평가될 가능성도 높고 합격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시립대학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전형의 합격자를 따로 이렇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로 구분을 해서 성적 결과를 발표해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고는 2점대 초반 2.4지만 자사고는 3.65, 특목고는 4.36이죠. 이건 인문계열이고 자연계열 봤을 때도 일반고는 2.34, 자사고는 4.21, 특목고는 6.08.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를 분리해서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발표해 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를 학생들한테 먼저 안내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셔야 학생들이 과도 상향하는 경향들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15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평균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 안에는 일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사고와 특목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전형 상담을 상담 프로그램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합격한 사례의 등급별 학생 수를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의 국어국문학과 합격한 사례인데요. 먼저 2023년도 사례를 보면 1등급이 1명이고 2등급이 8명입니다. 총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총 사례 9건에서 실질적으로 1, 2등급이 대부분이죠. 두 번째 2024년 합격 사례를 보신다 하더라도 총 합격 사례건에서 대부분이 1등급 5, 2등급 13, 대부분이 1, 2등급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 일반계 고등학교는 상당히 내신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의 내피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건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전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할 때 첫 번째 전년도 모집 인원 곱하기 경쟁률을 통해서 지원 인원을 파악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모집 인원과 경쟁률이 나오죠. 이것을 지원 인원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수시합불 사례 건수에 비교하여 실제 지원 비율을 파악한 후 내 등급이 총 지원자 중에서 몇 등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건대 사회환경공학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건대 사회환경공학부가 전년도 45명 모집하고 경쟁률이 20.93대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지원자가 942명이죠. 그런데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실제 합불 사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521건입니다. 이는 전체 지원자 942명 중에서 521건은 전체 지원자 중 55.3%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불 사례 521건 중 제가 상담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 2.93인데요. 2.93의 등수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214등이죠. 근데 이걸 214등으로 보아서는 안 되죠. 전년도 전체 지원은 942명이니까 942명으로 봤을 때는 이 등수가 387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건대 사회환경공학부는 1단계 서류평가가 3배수라서 45명의 3배수니까 총 1단계 서류평가를 135명, 즉 135등 안에 들어야 서류평가에 통과가 되는데 제가 상담하는 학생의 등급의 위치는 387등이죠. 따라서 제가 상담하는 학생의 서류가 매우 우수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년도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통해서 전체 지원 인원 중에서 내 내신 성적이 몇 등 정도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하는 등수와 비교를 해서 과연 내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 서류가 과연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서 지원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할 때 이와 같이 13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나의 위치가 387등이다. 그러면 이거는 과도 상향이라는 걸 알고 지원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에도 좀 더 객관적인 위치를 보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이 상담 프로그램 자체에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수치화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같이 상담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많은